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이분과 한 주 동안 궁금했던 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때마침 또 IMF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 9달 동안 3번 정도 낮추고 있는데 또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필 증시가 좀 피로감에 노출되는 이 시점에 들려가지고 괜히 또 한 대 맞는 느낌인 건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슈? 네, 경기에 대한 진단은 유수 기관들이 다 지금 낮추고 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심지어 급여 생활자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느끼시듯이 우리 어디 가나 다 듣는 얘기가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 조금 이렇게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97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인데. 자, 지금 이게 이제 어제 뉴욕 증시를 갖다 좀 주저앉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트럼프 대통령 또 EU에다 관세 때리겠다는 내용하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짝 보면요. CNB 기사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에다가 2019년 성장률을 낮췄다. 또 낮췄다. again이죠. 그리고 이 리스크가 skewed to the downside, 하방 쪽으로 좀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3.5% 성장은 하겠지 했던 게 3.3%. 요즘 시대에 그래도 3%대 성장이면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 식이고 IMF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트레이드 텐션, 무역 긴장. 이제 여기저기 자꾸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하고 그리고 포텐셜이라고 해놨는데 즉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 두 개의 사진은 두 개의 그림은 이 시간대 이것들 가장 메인 뉴스로 띄워놓고 오른쪽에 보니까 아시아 시장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 IMF가 결국 2019년 성장 전망을 낮춰서 이것도 지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CNBC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연달아서 나오는 얘기가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보게 될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이랬더니만 지금 에어버스 비행기가 하나 사진이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오늘 또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됩니다. 네. 또 곳곳에서는 별로 이번에는 기대될 만한 요소 없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선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 압박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래요. FOMC 때 하고 그 FOMC에서 위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가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의사록 네. 공개 사이에 한 3주 정도의 시차가 있죠. 3주 정도 시차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경향성을 느껴요. 뭐냐 하면은 3주 전에 있었던 FOMC 성명서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하고 네. 3주 사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의사록이 조금 매파적이거나 완화적이거나 이렇게 좀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의사록을 내는 그 3주 동안에 시장 상황 봐가면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변수들을 봐가면서 살짝 의사록에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서 시장에다 공개할까 하는 부분은 네. 연준에 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이게 4월 2일 날 이 기사 위에 거 먼저 보십시오. 4월 2일 날 이 월스트저널의 이 기사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이거는 완전 연준의 체면을 구기는 기사예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한테 전화해서 I guess I'm stuck with you. 내 생각한데 나 당신하고 완전히 엮인 것 같다. 꼼짝없이 당신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저게 이제 3월 8일 날 저런 통화가 있었다고 연준 대변인도 확인은 해줬습니다. 연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했고 여기 월스트저널의 이 두 기자가 이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옴표까지 따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저 표현 그거예요. 아니 못 살아 너하고 못 살아 이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완전히 stuck with you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저 임의로 그냥 이렇게 말풍선 달았습니다.
당신하고 꼼짝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했더만 파월은 당신 안만 그래도 나 못 잘라요. 우리 이렇게 이혼은 못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3월 10일 날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하다. 트럼프는 나를 파이어 시키지 못한다. 3월 8일 날 통화가 있었고. 자, 그러고 나서 3월 19, 20일 날 FMC가 있었죠. 그때 완전히 연준은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완전히 물러섰죠. 점도표 2클릭 낮췄죠. 네. 뭐 양적 긴축,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적 긴축, 그것도 테이퍼링 하다가 9월 가서는 완전히 그냥 양적 긴축도 끝낼게. 이렇게까지 가서 시장이 뜨악할 정도로. 근데 그 배경이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뭐죠? 딴 거 아니고 그렇게 세게 나오던 연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소리 듣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5일 날은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오른쪽 먼저 보시죠. 인플레는 없어. 이건 이제 남부 쪽에 저 멕시코 쪽 국경 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기자들하고 한 얘기입니다. 인플레는 없는데 만약에 QT 양적 긴축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는 it should actually now. 이거 지금은 분명히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양적 긴축이 아닌 quantitative easing으로 또 QE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rocketship이라는 표현을 썼죠. rocketship. 시장이 로켓 우주선 날아가듯이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 앞부분은 무시하시고요. 뭐 금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바람잡이 기사인데 금에 대해서는 비유 없습니다. 단지 이 표현. 트럼프가 calls for QE4 4차 양적 완화를 갖다가 요구하고 나섰고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낮추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혹시 금이 반짝거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바람 잡는 기사입니다. 뭐 그쪽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QE4 그런데 8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연준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기사 보세요. 연준이 히트백 반격에 나섰단 말입니다. 이 타이트닝, 이 긴축이 시장 경제를 해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 언론들의 이제 그때 보도 내용들의 제목입니다. 네. 경기 둔화되는 거 양적 긴축 딱 아니야. 통화 긴축 경제에 해롭지 않아. 미 경제 활동에 영향 없어. 자, 뉴시스 기사 이거 참 재밌는데 이 말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경제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아직도 이어집니다만 QE가 양적 완화가 미국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됐느냐?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됐느냐? 통화 긴축이 경제 활동에 영향이 없으면은 통화 완화, 양적 완화도 그러면 영향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네. 그저 죽어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미 월가의 대형 은행들 살려주고 그렇게 풀려나갔던 돈들이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이것이 실제 무슨 경제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줬던가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은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까지 이 흐름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그래서 오늘 저녁 확인될 3월 FOMC 의사록은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뭐냐? 그냥 꼬리 내리고 연준이 깨갱하려는지 아니면은 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치고 나왔던 것처럼 잠깐 의사록을 통해 갖고 그러나 우리 연준이 보기에는 그래도 다음번 행보는 금리 인상 아니야? 이 소리라도 한번 할란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떤 코멘트, 그런 코멘트 뉘앙스를 안 풍기는 건 역시나 약간 꼬리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매파적인 척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연준 살아있네가 아니고 살아있는 척이라도 하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연준이 이미 막 갔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또 내일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과 EU 간의 관세 충돌 우려, 뉴욕 증시가 이 이슈 속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어찌 보면 그냥 핑계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 당사자 기업으로 지목된 게 보잉인데 보잉이나 항공산업의 주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 정도로 해석하고 갈까요? 그냥 또 트럼프 발 노이즈라고 봅니다. 이 한 방이었죠, 트위트. 진짜 정치 편하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WTO가 발견해냈다는 얘기죠. 결국 에어버스에 대한 EU 측에서의 보조금 이게 결국은 미국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 이제 110억 달러 어치의 EU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EU는 미국을 많이 이용해 먹어왔다. It will soon stop.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우리 돈으로 치면 12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가끔씩 기사 보다 보면 110억 달러 관세를 때린다. 관세 규모가 110억 달러에 달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사는 아닌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EU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대통령이 일단 확 저지르고 나면은 그 밑에 행정 관료들이 그건 말이죠. 그게 이런 거예요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별난 장관, 별난 대통령, 또 개념 없거나 무식하고 실무에 어두운 장관,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이제 괴롭죠. 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다음 질문을 건너뛰고요. 그 다음 저희가 준비된 내용으로 가볼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슈는 들어야 되니까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소장님 전망 궁금해요. 관련해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궁금하고요. 예. 지금 뭐 시장 상황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유의 어떤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이 정상회담,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네. 적어도 예전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거나 큰 어떤 물꼬가 트이는 아니면 변환점을 이루는 그럴 때가 많았고 치밀한 어떤 실무 협상 다음에 정상들은 모여서 서명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건데 요즘은 지난번 하노이 때도 봤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의 2번에 걸친 회담도 봤고 요즘 EU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민영이 뭐 별일 없으면 오늘 점심이나 할까? 이런 분위기예요. 네, 굉장히 좀 맞아요. 어떤 정상회담에 무게감이 떨어졌다 하는 생각이고 뭐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매체에서도 동상 오죽하면 삼몽이겠습니까? 미국, 한국,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네. 그런 상황에서 딱히 무슨 뭐 조율되어서 만나는 회의도 아닌 것 같고 시장도 이미 몇 번 속았죠? 몇 번 속았다기보다도 그 정상회담이라고 뭘 해봤더니만 별거 없더라. 이것도 판만 안 깨지면 다행이다 싶은 어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다 이진수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외환시장입니다. 환율? 네, 환율이 1,140원대로 훌쩍 올라섰다가 조금 뭐 쉬고는 있는데요. 방향성 좀 짚어주세요. 예, 우선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난 8일 날 그저께 훌쩍 뛰면서 1,145원 근처까지 가니까 네. 자, 그때 이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뭐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요.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예고됐던 사안이고 무슨 뭐 배당금 시즌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딴 거 없이 여기가 그날 좀 샀습니다. 여기가 그날 사가지고 이 아래쪽에 거래량 막대기 보면 딴 날 비해서 조금 거래가 많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가 샀습니다만 지금 결국 우리가 늘 보던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조금 매물대가 좀 약해지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그 정도 가지고 여기가 한번 땡긴다고 해서 이게 1,140원이라는 그 두터운 벽 갖다가 확실하게 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두 가지 확인하시죠. FOMC 의사를 오늘 확인한 다음에 글로벌 달러가 진짜 약으로 가져야만이 괜찮은 것이고 달러가 강으로 간다면은 여기가 아직까지 이번에 뺏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롱 포지션을 아직은 한 번 더 써먹겠다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주식이 결국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시 약세로 도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순매도로 돈다면은 그저께 외국인들 바짝 한번 땡겼던 거는 결국 한번 말을 할 것 같은 그러나 이래저래 봐서 1,170원이 열리기 전에는 저는 그냥 뭐랄까요 어떤 뭐 환 플레이 하는 세력들 간에 그 친구들도 뭐 먹고 살아야죠. 맨날 2, 3원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진짜 워닝을 드릴 만한 우리 진짜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1,160원 내지 70원이 열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사실 3월 말경에 이진수 소장님께서 그래도 시장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에 설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떨지 하나의 코멘트를 정리해 주세요. 하나의 코멘트. 예.
다음 주에 조금 한 번 더 갖고 와서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네. 이 세 개의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 보시죠. 그리스 국채 수익률 10년물짜리가 3.4%입니다. 그리스입니다. 포르투갈은 1.2%입니다. 말 다 했죠. 돈 갈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다 시장이 조금 강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다 왔다 싶어서 이러는 장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그동안 많이 달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숨 고르기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비관적인 상황이 오면 슈퍼맨이 있잖아요. 우리 럼프 형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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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지금은 쉬고 있는 거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해 볼게요. 이진우 소장님 머리숱 많아서 부러워요라는 글도 올라오네요. 네,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2PM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